지난번 수면 위생 관리에 이어 오늘은 수면 제한 요법 SRT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물리트리입니다. 지난번 수면 위생 관리에 이어서 오늘은 수면 제한 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화면을 먼저 볼까요? 만성적으로 불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잠에 들지 못한 상태로 오랜 시간 침대 위에서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수면 패턴을 가지기 어렵게 만드는데요. 수면 제한 요법은 만성 불면증 환자의 건강한 수면 패턴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인 치료법입니다. 효과는 좋지만 쉽진 않습니다. 또한 주요한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최근에 수술을 한 경우 수면 무호흡증, 발작장애, 양극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수면 제한 요법을 처방하지 않으며 안전하지만 초기에 졸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건설, 의료와 관련된 특정 직업의 사람들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체력적인 문제가 많다면 우선적으로 운동을 통해 체력을 먼저 키울 것을 권장합니다. SRT는 밤새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한 다음 여러 단계에 걸쳐 점차적으로 그 시간을 늘리는 과정입니다. 이로써 수면 효율을 높이고 필요한 수면의 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면 효율이란 잠든 시간과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4시간을 잤는데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A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고 B는 밤 12시부터 아침 5시까지라면은 전자는 50%의 수면 효율, 후자는 80%의 수면 효율을 보이는 것입니다. 수면 효율은 최대한 빠르게 85% 이상은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든 관계없이 동일한 4단계의 과정을 따르고요. 이 단계를 거치는 동안 수면 일지를 작성하고 수면 루틴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 1단계 나의 현재 수면 패턴 알기. 수면 일지를 사용하여 1에서 2주 동안 매일 총 수면 시간 그리고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을 기록합니다. 총 수면 시간은 TST라고 해서 Total Sleep Time의 약자이고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 TIB는 Time in Bed의 약자입니다. 기록된 TST와 TIB로 평균 수면 효율을 계산을 하는데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TST 나누기 TIB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면 효율이 나오는 거예요. 본인의 수면 효율이 85% 미만이면은 다음 단계로 가시면 됩니다. 자, 침대에 12시에 누워서 유튜브도 좀 보고 인스타도 좀 하고 1시쯤에 잠이 들어서 5시에 깼다. 그러면은 TST는 4시간이고 TIB는 5시간이니까 4 나누기 5 곱하기 100, 80 이렇게 80%가 나의 수면 효율이 되는 것입니다. 2단계 수면 루틴 짜기. 2단계에서는 2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나는 애초에 잠이 너무 모자라. 6시간은 좀 자자. 이 경우 1단계 계산해서 평균 4시간 정도를 잔다면은 침대에 있는 시간을 4시간에 여유롭게 1시간을 더해서 설정합니다. 침대에 12시에 가서 5시에 일어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수면 효율을 계산하면은 80%의 수면 효율이 나옵니다. 이걸 일주일 동안 잘 유지했다면 기상시각을 1시간 뒤로 그리고 12시에 취침, 6시에 기상 총 83%의 수면 효율이 나오네요. 3% 정도 이제 끌어올렸습니다. 또 이거를 일주일간 잘 유지하셨다면 취침 시간을 1시간 당겨도 침대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깨어있지 않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11시에 취침해서 6시에 기상 이때 총 6시간을 수면했다면 86%의 수면 효율이 나옵니다. 85%를 우선 넘겼죠. 근데 만약 여기서 침대에 누웠는데 여전히 1시간이 넘도록 잠이 들지 못한다면 다시 12시에 취침하는 루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예로 6시간은 자는데 굉장히 침대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다가 늦게 잠들고 늦게 일어나요. 수면 시간은 유지하되
3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고 침대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평균 6시간은 자지만 12시쯤 누워서 새벽 2시까지 잠에 들지 못하다가 8시쯤 일어난다. 그러면은 수면 효율이 75%입니다. 8시 기상은 일단 유지한 상태로 취침 시간을 30분 미룹니다. 그러면 수면 효율이 80%까지 올라가겠죠. 이것을 잘 유지했다면 취침 시간이나 기상 시간을 다시 조율해야겠죠. 이 경우에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는 게 이 사람의 목표니까 기상 시간을 30분 앞당깁니다. 그러면 85.7%의 수면 효율로 85%를 넘길 수 있겠죠. 좀 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좋겠지만 2시에 잠들던 사람이 바로 일찍 자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침대로 가는 시간을 처음에는 늦춰서 TIB를 감소하는 거죠. 이러면 수면 드라이브도 증가하게 되고요. 이해되셨죠?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 낮잠은 자지 말 것. 금지입니다. 수면 루틴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 알람이 울리면 고민하지 말고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수기로든 어플을 사용하든 수면 일지를 열심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3단계에서는 수면을 점검하고 다시 조정을 합니다. 85% 미만인 경우에는 2단계로 다시 돌아가시고 85에서 90% 사이에 있는 경우 너무 잘하고 계신 거니까 유지하려고 하시고 90%를 초과했지만 잠이 너무 부족해 라고 느껴진다면 30분 일찍 침대로 가시거나 30분 늦게 알람을 맞추고 기상을 한다든지 해서 TIB를 조금 더 허용해 주세요. 자, 마지막 4단계는 일상생활 동안 활기가 생기고 수면의 질이 만족스러우실 때까지 앞의 단계들을 반복 및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전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면 제한 요법의 경우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 위생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좋습니다. 오늘 당장 실행하는 것이 효과는 베스트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낮잠을 30분 이상 주무시던 분이라면은 20분 이내로 줄여보는 등 조금씩 개선해 나가길 바랍니다. 미국 수면의학 아카데미에서 권장하는 18세 이상 성인의 권장 수면 시간은 7시간입니다. 영유아 청소년은 성장과 발달을 위해 더 많은 수면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7시간. 우리는 7시간의 수면을 권장받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6시쯤 기상을 해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6시 30분에 출발해서 7시 병원 건물 지하에 있는 헬스장에 도착합니다. 7시 30분쯤 운동을 시작해서 샤워까지 하고 나오면 9시 20분. 아침 식사하고 출근 준비해서 10시 업무 시작. 저녁 8시에 퇴근을 하고 보통 남아서 30분 정도 공부를 한다거나 자료를 정리하거나 하고 9시 20분쯤 집에 오면 씻고 저녁 먹고 하면 10시부터 저만의 자유시간을 갖다가 자고 또 6시에 일어나는 쳇바퀴의 삶을 삽니다. 아침 6시 기상까지 7시간 자면서 수면 효율 85%를 넘기려면은 대략 9시 45분에는 자야 하는 건데 그럼 그냥 집에 오자마자 침대로 직행을 해야 가능해집니다. 결론은 7시간 자면서 할 거 다 하고 살 수 있는 인생 너무 부럽다. 여기서 사실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출근 전의 시간과 출근 후의 시간인데 아침 운동은 저에게 또 하나의 하루를 잘 시작하기 위한 루틴이기에 건드릴 수 없었고 10시 이후의 자유시간인데 이전에는 앉아서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것저것 하다가 자야 한다는 압박감에 12시 넘어서 꾸역꾸역 침대로 가서 누운 채로 그대로 똑같이 유튜브나 인스타나 하다가 이제 자야 되는데 압박감만 가지고 3시까지 못 자고 결국 2-3시간 정도 자는데 깊게 못 자고 악몽 꾸다가 중간에 깨기도 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직장에서 점심시간에는 무조건 취침이죠. 너무 졸리면 가끔 밥도 포기합니다. 그러니 산책은 당연히 안 했고요. 그러다 이번에 수면 관리를 접하면서 수면 위생 관리야 저강도 수면 제한 요법을 통해 최근에는 침대에 보통 누우면 30분 이내에 잠이 들고
비록 6시간 이내의 수면 시간이지만 굉장히 개운한 상태로 일어나는 경험을 했고 지금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우선 첫째로 제가 알게 모르게 정말 커피를 달고 살더라고요. 평균적으로 3잔 이상 마시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뭐 운동 전에 한 잔, 그리고 점심 먹고 산책하면서 한 잔, 2잔도 많을 수 있지만 그래도 6시가 넘어가면은 이제 남은 건 더 이상 마시지 않고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보통 누워서 낮잠 자거나 피곤한데 잠 안 오면 그냥 뭐 눕거나 앉아서 유튜브 보거나 개인 업무를 보거나 했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동료랑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몰랐는데 병원 근처에도 공원도 많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잠이 안 와도 일단 누워있다 보면 자겠지 하고 12시쯤 돼서 누워서 뭐 이것저것 다 했는데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최대한 잠 안 오면은 그냥 침대 안 가고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졸릴 때 과감하게 폰을 책상 위에 있는 무선 충전기에 두고 침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향에 민감하고 향수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좋아하는 향을 뿌리고 자고는 했는데 사실 그게 외출용 향수들이라서 좀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향수 대신에 은은한 숲향이 나는 디퓨저들로 대체를 좀 했습니다. 또 좀 따뜻하게 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침구류를 좀 시원한 소재들로 바꾸고 날이 더우면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살짝 틀고 좀 서늘하게 해서 자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예전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드니까 알람을 놓칠 때도 있고 그래서 많게는 5-6개까지 설정을 해놓고 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첫 알람에 굉장히 어설프게 깨고 마지막 알람에 겨우겨우 침대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단 한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알람을 하나만. 이게 은근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알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듣자마자 입을 걷어차고 나오면 처음엔 힘든데 결국 습관이 됩니다. 음, 이러한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 저는 나름 만족스러운 수면의 질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깊게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실천하기 전에는 에이 뭐 귀찮아. 뭐 저런다고 잠이 오겠어. 그리고 나는 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 이게 되네 하고 놀랍기도 했고 또 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안 자면서 막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잘 자고 몸이 개운한 상태에서 하니까 운동도 공부도 같은 시간을 하는데 훨씬 능률이 올라서 오히려 시간을 굉장히 야무지게 잘 쓰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한 달만 앞으로의 수면을 위해 투자해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신경 써보세요. 특히나 그 만성 통증을 앓고 계신다면은 꼭 수면 관리로 통증 완화 효과까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면에 대해서 한번 좀 두 편으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토요일이고요. 오늘 이발을 하고 왔는데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요. 근데 또 뭐 여름 되기 전에 사실 지금이 대한민국 최고의 그 날씨 좋은 시즌이 아닐까요? 뭐 좀 날씨 좋은 날에 광합성도 좀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잠 되세요.